요 문제도 참 이것도 걱정인 문제입니다. 뭐냐면, 이 한미일 그 외교에 대해서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, 이 윤석열이 그 군사동맹을 요상하게 맺어놓은, 그리고 내용도 어떤지 우리 정확하게 알 수도 없죠. 그게 뭐 기밀이다 이래가지고 바이든하고 한국을 패싱하고 일본하고 뭐 무슨 상의를 했다. 어떻게 됐든 뭐 얘기는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일본의 지시를 받냐 이 얘기가 아니고 저도 조금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이 인도 태평양 이 지역 전체에 사령권을 미국이 가져간다라는 거죠. 거기에 합의를 봤다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미국이 군사 지휘권을 갖게 된다. 그리고 이런 그 군사 동맹으로 인해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뭐 훈련을 목적으로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냐.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입니다. 이거를 이미 윤석열이 지금 동맹을 맺어놨을 거다라는 거죠. 그 내용이.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요것을 좀 바꿀 수 있을까라든가, 한국의 국민 정서는 일본군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요거 예전에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들어올 수도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했었어요. 예전에 리딩을 한번 했습니다. 그때도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셔서. 그런데 한번 볼게요. 자,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우리나라가 휘둘리지 않고 어떤 그 좀 안보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군사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안 하게 될 수 있을까? 한번 볼게요. 자, 볼게요. 현재 상황. 또 바이든의 생각과 트럼프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고요. 괜찮을 것 같은데요? 근데 이거 뭔가 자, 설명 좀 드릴게요. 자, 지금 현재 상황에서 6번 소드 뭔가 진척이 돼 있는 내용은 있어요. 이거는 이미 어떤 약속의 부분에서 배가 떠난 거죠. 그러니까 저질러진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거는.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있어요.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? 진짜 한국의 군사 지휘권을 미국한테 뺏기면 어떡하지? 라든지 또 진짜 훈련을 빌미로 일본이 어떤 도발을 하면 어떡하지?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. 걱정들이.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맞서기도 쉬운 모습은 아닙니다. 구한제가 나왔고요. 그리고 근데 외부적으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훈련하고 뭐하고 이런 팀워크가 그렇게 이루어질까?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 모르겠어요. 이거는. 그냥 이런 그런 위급시에 뭘 어떻게 하자, 뭐 군사 훈련을 같이 하자 이런 게 자 약속이 돼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가까운 미래에 나왔기 때문에 새롭게 뭔가 그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할 수 있을까요?
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. 이거는 무슨 마무리 지어지거나 어떤 내용에 요거는 과거에 완료가 돼 있었던 것까지는 아닌가 봐요. 디테일하게 완료가 돼 있었던 것까지는 아닌가 봐요. 그 문서적인 부분에 있어선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모습인 건데,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그런 침해가 이루어질까의 부분에 있어서는 킹완즈 좀 이거는 우유부단한 태도일 수는 있습니다만, 그래도 평화로운 카드가 나왔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일로 속 시끄러워지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을까.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런 훈련에 그다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아서이지 않을까요? 군사 훈련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한미 군사 훈련이나 이런 거를 자꾸 추진하려고 할까? 이 사람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안 할 수 있어요. 트럼프 자체가. 그러니까 뭔가 바이든이 맺어놓은 걸로 이걸로 뭘 막 이렇게 한미일 뭐 합시다 뭐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. 근데 만약에 그럼 질문을 바꿔놓을게요. 이재명 대표가 우리한테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한테 불리하게 맺어져 있는 한미일 뭐 외교 동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수정할 수 있을까로 질문을 바꿔볼게요. 이재명 대표가 그런 외교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? 뭐 윤석열이 저지러 놓은 안 좋은 뭐 조약이라든지 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고칠 수 있을까?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아요. 이거 이재명 대표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. 뭐가 어떻게 맺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봤을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지금 썩 좋아 보이는 모습은 아니에요. 뭐 근데 이거는 나중에 되고 나서 봐야 될 일일 수도 있는데, 너무 지금 많이 이거는 10번 쏟으면은 어떤 회복의 상황하고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모든 게 조금 마무리져 있는 상황일 수 있고요. 그게 어려워요. 이러면 어려워요. 타워 카드가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뭐 미국하고 어떻게 뭐를 바꾸려고 해도 제3국의 관여가 뭐 일본이 반대해서 그게 잘 안 된다든지 또 일본하고 관계를 뭘 하는데도 뭐 또 중국이 끼어들어서 안 된다든지, 이거는 어떤 외부적인 상황이 그거를 호락호락하게 할 수 있게 놔두질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. 네, 결국 10번 완즈가 나와요. 조금 어려워요. 어떤 부분에 있어서 3펜 한미일이 동맹을 맺어서 가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은데,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거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. 길을 찾아가시긴 할 거예요. 근데 지금의 단계에서 봤을 때 아직 이 카드를 보기에 시기상조일 수도 있지만, 금방 그렇게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 부분이
확 개선이 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. 이거는 언제쯤 좀 할 수 있을까? 그렇죠? 네. 한 2, 3년 가는 것 같아요. 지금 봤을 때. 3년 차가 됐을 때, 예, 백지카드, 그리고 심판이 나옵니다. 그러니까 한 1, 2년은 윤석열이 맺어놓은 무언가, 그게 연수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, 그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다음에는 없던 일이 되는, 그게 엎어지는 모양새가 보이니까, 요거는 금방 어떻게 날아간의 약속이어서 금방은 해결이 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를 하기가. 대통령 바뀔 때마다 없던 일이 되고 이러면 곤란한 부분이 있겠죠. 그러니까 그 계약의 내용에 뭐가 있는가 봐요. 윤석열이 사실 이렇게 그만둘 거를 예상해서 뭐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. 자기 임기 기간 동안 뭘 해놨다든지 지금 봤을 땐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. 앞으로 한 2년 더 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